I need someone to take point. It's King. 여기서 함정이야. Let's just get the phone. 각하와 조국을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수출력 근신?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나라를 위해 쓰는 기죠. 아가야, 아빠 어디 갔니? 내 아들의 냄새를 찾을 수 있겠어?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입니다. 이 작품은 클래식 명작을 실사로 재탄생시키는 디즈니의 라이브 액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의 비밀을 찾아 마법의 세계로 떠나는 소녀의 모험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 클라라는 가족들과 함께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연 파티에 참석합니다. 파티장을 뒤로 채 대부를 찾아간 클라라. Godfather. Hello, Clara. I need your help. 그녀는 엄마의 유품을 열 황금 열쇠를 찾고 있는데요. I haven't seen this in a very long time. 그러나 대부는 클라라에게 의미심장한 말만을 전하죠. Remember, Clara, some locks are harder to pick than others. And I'm afraid this one is especially tricky. It's Christmas Eve. It's going to be a magical night.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티. I present to you your gifts. 아이들은 대부가 준비해놓은 선물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클라라 역시 황금실을 따라가던 중 마법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황금 열쇠를 발견하지만 Clever, Godfather. Clever. 갑자기 등장한 생쥐 한 마리가 황금 열쇠를 가로채 달아났죠. It's mine. 생쥐를 쫓아가던 클라라. 호숫가에 잠들어 있는 호두까기 병정을 만납니다. Halt! 잠에서 깨어난 그는 It's just me. My name isn't Starbar. Clara Starbar. Starbar. 클라라의 이름을 듣자마자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She's my mother. Forgive me, Your Majesty. I didn't recognize you, Princess Clara. Princess. Captain Philip Hoffman.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황금 열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정체 모를 존재가 이들에게 접근하는데요. I have your key. What was that? That was Mother Ginger. 두 사람은 마더 진저를 피해 마법 세계의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각각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섭정관들의 환대를 받죠. I'm Arthur, Regent of the Land of Flowers. I am Shiva, Regent of the Land of Snowflakes, and the Regent of the Land of Sweets, Sugar Plum. 클라라는 슈가 플럼에게 마더 진저에 관해 묻는데요. Who's Mother Ginger? Well, she used to be a regent, just like me and Hawthorne and Shiver. She is banished. 그리고 그녀는 왕국의 위태로운 상황을 클라라에게 알리죠. Our spies tell us that Mother Ginger is on the warpath, gathering all her forces. The engine is the only way that we can build an army to defend ourselves. But it doesn't work. The locks match. It must be the same key. 다음 날 클라라는 군대를 이끌고 마더 진저가 다스리는 4번째 왕국으로 향합니다. 숲속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만이 감도는데요. We can't fight what we can't see. 바로 그때
군대를 향해 몰려드는 생쥐떼. 설상가상 구덩이에 빠지고만 클라라. 과연 클라라는 무사히 황금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에서는 클라라가 마법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환상적인 미장센이 펼쳐지는데요. 애니메이션의 강자 디즈니답게 판타지 세계를 압도적인 비주얼로 탄생시켰습니다. Stand very still.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발레의 고전으로 익히 알려진 호두까기 인형을 실사화한 작품인데요. I'm back. 마법 세계 속 4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황홀한 발레 퍼포먼스로 펼쳐지죠. 모든 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의 왕국부터 눈부시게 반짝이는 눈송이의 왕국과 동화의 한 장면 같은 사탕의 왕국, Nice. 어둠이 지배하는 4번째 왕국까지. 여기에 차이코프스키의 고전 명곡을 현대적으로 편곡한 음악들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마법 세계에 걸맞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탕의 왕국 석정관 슈가플럼의 의상은 슈가플럼이라는 실제 사탕 제품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So excited. I love. 분홍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원단에 자수와 다이아몬드 등으로 반짝이는 설탕가루를 표현했습니다. 또 클라라가 즉위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영화 속 의상 중 가장 손이 많이 간 의상이라고 하는데요. 13명의 의상팀이 350시간 이상 한 땀 한 땀 공들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디즈니만의 상상력과 기술력으로 완벽한 비주얼을 탄생시켰습니다. 황금 열쇠를 찾기 위한 마법과도 같은 모험,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법 세계를 지키기 위해 4번째 왕국으로 달려간 클라라, 그곳에서 맞닥뜨린 마더 진저, 이 영화의 핫신으로 함께 하시죠.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속 핫신. 우여곡절 끝에 4번째 왕국의 중심에 도착한 클라라. Clara Starbuck. I've been expecting you. Please come in. 괴상한 모양의 인형들이 그녀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하죠. 참다 못한 클라라. 반격에 나서보지만 손 쓸 틈도 없이 어디론가 보내지는데요. 그곳에서 드디어 Hands off, young lady. 마더 진저와 마주하게 됩니다. Who wants ginger? 마더 진저의 위협적인 추궁에도 클라라는 당당하게 맞서죠. Now, what business brings you to the Fourth Realm? I've come to get what belongs to me. That key. 한편 클라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호프먼 대위. 그 역시 인형들의 방해를 받는데요. 클라라는 기지를 발휘해 마더 진저를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발길질 한 방으로 호프먼 대위까지 구해낸 클라라. 용감하고 당찬 소녀 클라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She was different.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기묘한 가족으로 돌아온 정재영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예, 이번에 기묘한 가족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배우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구나.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작인데요. 정재영 배우가 없는 시간 동안 한국 영화계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무리
그 대본에 있는 거라도 좀 진심을 담으셔서 해야지. 없는 내용이에요. 아, 없는 내용이에요? 네. 아, 그래서 진심이 담긴. 네, 알겠습니다.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냐니까! 영화 기묘한 가족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넌 이름이 뭐야? 이들 앞에 반반한 외모의 말귀를 알아듣는 좀비가 등장하고 나 물렸어! 아, 개한테 물리셨슈. 걔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까! 폭포수가 따로 없네! 같이 해주네요. 야옹해! 가족들은 이 좀비를 이용한 기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기묘한 가족의 상상 초월 패밀리 비즈니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확시! 나 경찰이요? 영화 기묘한 가족에는요, 이 코믹 좀비 버스터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장르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의 어떤 점에 끌려서 처음 출연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사실 좀비 그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아, 원래 좋아하세요? 예, 원래 조금 좋아하고 뭐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 또 미국에서 리드로 되게 워킹 뭐 이런 워킹 데드. 아, BTV에서 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BTV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워킹 데드 전편을 다 보고 있는 중이고 웬만한 좀비물은 다 봤기 때문에 사실 이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그럼 좀비물의 팬의 입장에서 직접 작업을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사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조금 다른 좀비물과는 다른 좀 신선한 면이 있었고요. 이것도 되게 진지하거나 되게 무섭기만 한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코믹한 부분이 많아서. 아니 이 눈깔이 왜 이래? 어디 을한테 눈깔을 부르뜨가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되게 유쾌하게 찍었었고 다만 이제 되게 고생하셨던 이제 좀비로 나오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영화에서만 보다가 좀비 분장에서 좀비 연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 겨울에 찍었거든요. 좀 춥고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직접 좀비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사실 저도 우리 정가람 군이 했던 그 쫑비 역할 시나리오 읽었을 때는 진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단연간 좀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촬영하는 걸 보고 안 하길 잘했다. 이게 막상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람이도 되게 힘들었어요.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그 준걸이라고 하는 이름의 캐릭터로 나오시는데요.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준걸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버지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데 이? 자식이란 놈이 아이고 아니 목근육에 그게 넘어가냐 지금 꿀떡꿀떡 먹지 마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인 유치. 평범한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정재영 배우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재영 배우는 뭐 어떤 직업이든 어떤 장소건 간에 정말 거기서 그렇게 한 거의 20년 넘게 살아온 인물처럼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때가 묻으셨네요. 옛날에는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대본에 없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무튼 그 가령 예를 들면 열정 3번 외치고 가. 열정! 지랄하고 있네 가.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정말 그 쉼없이 잔소리를 해대는 그 신문사 연예부 부장 기자 역할이었고요. 또 뭐 도서관에서 일한 지는 이제 8년 7개월 26일 13시간 26분 19초 20초. 플랜맨에서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도서관 사서 역을 하셨고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또 영린에서는 정조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 역할을 하셨는데요. 콩가루요 콩가루.
이번 영화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우유부단한 그 주유소집의 첫째 아들 준걸로 등장을 하시는데 정말 그 어디 시골 마을에서 볼 것 같은 이 구수한 사투리를 계속 구사하는 그런 친근한 인물이에요. 이번 배역을 위해서 따로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 뭐 특별한 걸 준비한 건 없고요. 이 사투리 부분은 제가 이제 감독님이 또 충청도 분이에요. 그래서 대본 자체를 이제 그 사투리로 쓰셨고. 아니 그러면 시방 그게 그래서 이제 처음 써보는 거라 이제 배웠죠. 이 영화 설정에 맞는 사투리인 것 같아요.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 몰라 나도. 정재영 배우는 그 한 액션 하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족발 당수를 선보이셨다고 들었어요. 제목도 왜 쌍놈 새끼 이거 어디 이렇게 쳐물라고. 괜찮아? 응? 안 깨물렸어? 안 깨물린겨? 그냥 그 상황에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되게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먼저 몸이 앞서가는 거라서 그냥 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액션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다 액션이죠. 네, 이번 작품 영화 기묘한 가족은요. 뭐 정재영 배우를 비롯해서 뭐 박인환, 김남길, 엄지원 그리고 정가람, 이수경까지 이 배우들의 연기 경력이 총합 125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그 빵빵한 캐스팅을 자랑하는 이번 작품에서 근데 이게 박인환 선생님이 한 3분의 2를 다 하셨고 그중에서 특히 그 김남길 배우와는 그 강철중 공공의적 1-1 그래서 두목이고 또 부하셨잖아요. 두목이요? 보스 CEO 해주세요. 예, 기업형 조직의 CEO이셨죠. 김남길 배우와는 11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셨는데요. 그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남길이하고는 그때도 만났지만 만나서 비슷한 같은 동네에 살아요. 용인 수지 뭐 이쪽에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냥 간질 발작처럼 이렇게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한동안 되게 그러다가 그때도 그랬지만 뭐 지금도 꼭 11년 만에 만난 것 같지 않고 그 바로 이어서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손대면 뒤진다. 네, 또 극중에서는 타고난 카리스마를 지닌 그 가족의 실세이자 그 아내인 그 남주역으로 엄지연 배우와 함께 부부 연기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엄지연 배우는 그 비주얼부터가 기존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달라서 그 변신을 가까이서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평상시 모습이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외모나 이런 것들을 뭐 이번 작품에서는 스스로 막 망가지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 스스로 상관없다. 망가져도 상관없다. 아버님!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주변 배우들이나 감독님도 되게 기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작품이 되게 열정적이고 현장에서도 우리가 합숙을 많이 했는데 진짜 가족같이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촬영하면서 충북 고원에서 뭐 거의 3개월 동안 이 배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배우들하고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촬영장에서보다 이 촬영 끝나고나 쉬는 날이 사실 더 재밌었어요. 촬영할 때는 막 서로 촬영에 또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촬영이 없을 때는 속리산? 거기 있는 속리산 맞죠? 예. 거기에 문장대라고 1000m 정도 되는 정상에 다 같이 쉬는 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촬영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근데 촬영보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저도 그렇게 1000m 되는 데는 처음 올라가 본 것 같아요. 다 같이 거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또 거기서 막 컵라면도 같이 먹고 그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사이좋게 올라간 건 아니고 뒤처지면 뒤처지는 대로 먼저 올라간 사람은 올라가는 대로 끝에서 만나긴 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은 다 따로따로 되게 영화랑 비슷해요. 콩가루 가족처럼. 인생은 어차피 혼자니까. 그럼 그렇게 지내시면서 혹시 알게 된 다른 배우들의 뭐 반전 매력이라 그럴까 숨겨진 비밀 이런 거 알아내신 거 있으신가요? 반전 매력 박인환 선생님. 맞아, 박인환 배우분하고도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신 거잖아요. 그 제목은 좀 다르지만 조용한 가족. 그렇죠, 조용한 가족에서 만났었죠. 거기서부터 여러 작품에서 뵀었죠. 한 세네 작품 된 것 같아요. 너지?
이거 네가 아까 봤지? 박은혜 선생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체력이 똑같으세요. 어디 가서 남기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20년이 됐는데도 그 지금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좀비가 아니시고. 요즘 좀비물이 정말 대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한국판 좀비물들이 해외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런 작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기묘한 가족만의 어떤 특별한 차이점은 뭘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우리 영화에서 차별점은 어떤 한국의 농촌에 진짜 좀비가 나타난 거죠. 사실 사람들이 잘 좀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얘기거든요. 누구요? 뭘로요? 코미디이긴 하지만 되게 좀 리얼리티가 많이 들어있는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의 좀비는 일단 물리면 회춘을 합니다. 물리고 싶겠죠? 네, 굉장히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잘 없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좀비를 맞닥뜨린 데서 오는 어떤 그렇죠. 거기서 오는 재미 그런 게 저는 재밌었어요.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13초? TV의 P. 아, 예. 2. 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튼 13초가 지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편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기 보고 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시작. 저희 기묘한 가족은 기묘한 가족은 꼭 보세요. 기묘한 가족 2월 13일 개봉합니다. 기묘한 가족. 기묘한 가족. 기묘한.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정재영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아주 특별한 좀비 영화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묘한 가족. 감사합니다. 중세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로빈 후드. 그가 가장 젊고 스타일리시한 21세기형 히어로로 컴백했다. 총보다 강한 활, 스릴 넘치는 마차 레이스를 볼 수 있는 액션의 신세계 후드를 만나보자. 야만의 시대, 냉혹한 전쟁터 한복판. 허를 찌르는 적군의 공격에 십자군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데. He's reloading. Listen up. 2 volunteers for a backsling. Let's go. 적을 치기 위한 기습 작전에 철없는 귀족 도련님 로빈이 투입된다. 겉보기엔 그저 유약해 보이지만 활쏘기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사수였으니. 그대로 명중! Signal the stone throwers now! Yes, sir. Locksley! The stones are coming! 승기를 잡은 십자군은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하고 로빈은 비상한 머리로 십자군을 교란시킨 적장 존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한다. 하지만 뛰어난 활쏘기 실력도 육탄전에선 무용지물. 황천길이 눈앞에 보이던 그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로빈. Stay down! Let him in! He's my son! He's just a boy! Let him in! I'll tell you what I know! Everything! Well, if it's any consolation, you can't. 그러나 If you weren't a lord, I'd have you hung for treason.
put this worthless toff on a hospital boat back to England. 그렇게 강제 제대 명령을 받고 귀향길에 오른 로빈.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폐허가 된 마을,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옛 연인 마리안의 모습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던 그때 조용히 다가온 한 남자. You. What the hell are you doing here? We've got unfinished business. I lost my hand in this war, and my son was murdered. I'm sorry, I couldn't save him. But you tried to. That's why I chose you. 그들의 행복을 앗아가버린 노팅엄을 함께 파멸시키자며 손을 내미는 존. An archer goes without arrows. We steal it. Nottingham is the bank and the beating heart of the Crusades. And I want to put a knife through it. 그렇게 의기투합한 두 남자. 로빈은 그저 근자감 폭발. 당장이라도 노팅엄을 끝장낼 기세다. You think you're faster? Shoot me. Okay. 거침없이 화살을 날려보지만 I said shoot me. Too slow. Fast as you can. 상처난 건 로빈의 자존심뿐. Okay, this war would be fought up close. You need a street weapon. Now try. 적의 심장을 향해 쏘세요. You were a lord, but now you get to be a thief. Left. Right. 존의 지도와 맹훈련 끝에 어느덧 신궁의 경지에 오르는데. Prove English. What's this? You wanted to steal. Now's your time. 드디어 결전의 그날. 민초들의 피고름을 짜내 축적한 노팅엄의 검은 돈들을 거침없이 수거해 나가는 로빈.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용맹함과 백발백중의 활쏘기 실력으로 미션 석세스. 그리고 훔친 금화들을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으니 의적 로빈 후드의 인기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못지않았다는 사실. 한편 로빈 후드의 활약에 위기감을 느낀 노팅엄은 탄광마을에 병력을 투입한다. As of right now, these mines are declared part of Nottingham. Everybody will pay what they owe for the war effort.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린 마을. 로빈의 옛 연인 마리안이 맞서보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일 뿐. Call yourself a man? Go, Marion! 설상가상 그들의 소나기에 납치되고 마는 마리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로빈은 마리안과 탄광마을을 구하기 위해 반격을 준비한다. There's the one-on-one. It's Gizball! Turn! Turn! Hold on! Move! 제발로 나타난 눈의 가시 로빈 후드를 생포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주장관 노팅엄 무리. 이제 로빈 후드는 선택해야만 한다. 그대로 도망칠 것이냐, 목숨을 걸고 맞설 것이냐. 과연 그는 민초들을 구하고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스타일리시한 활액션으로 관객의 심장을 관통하는 영화 후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업 무비. 안녕하세요, 오선진입니다. 시내 1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주제는 마블 대 DC. 가문을 일으킨 맨 중에 맨입니다. 슈퍼히어로 영화계 쌍두마차죠. 마블과 DC. 이 두 히어로 명문가를 대표하는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백업 무비는 위기의 DC 가문을 심에서 건져 올린 수중 특화 히어로 아쿠아맨입니다. 최근 다소 아쉬운 흥행 성적을 보여주었던 DC 유니버스의 야심작이죠. 네,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업 무비는 마블 가문을 이끄는 큰 형님이자 기동! 아이언맨의 건재함을 과시한 영화죠. 아이언맨 3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다를 지배하는 자, 아쿠아맨의 위대한 여정과 탄생을 그린 영화 아쿠아맨,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아리아 부르지 않고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보겠습니다. 먼저 BTVA의 음성 서비스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죠.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모모아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제임스 완 감독 영화 찾아줘. My father was a lighthouse keeper. My mother was a queen. 등대지기인 아버지와 아틀란티스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서. He's living proof our people can coexist. He could unite our worlds one day. 겉보기엔 평범한 소년 같지만 사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막강한 수중 특화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해적무리를 소탕하는 등 아쿠아맨으로서 소소한 활약을 펼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바다 왕국의 공주인 메라가 나타나 Your half-brother King Orm is about to declare war upon the surface world. The only way to stop this war is for you to take your rightful place as king. 위기에 빠진 아틀란티스를 구해달라며 도움을 청합니다. This was Orm's doing. 결국 이부 동생 옴에 맞서기 위해 아틀란티스로 향하는 아서. 옴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던 중 메라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You waiting for an invitation? Get in. 하지만 이번엔 You can't leave him like that! 아쿠아맨에 의해 아버지를 잃고 악당으로 화신한 블랙 만타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아쿠아맨은 위기에서 벗어나 바다 세계와 지상 세계 모두를 구할 수 있을까요? I came because I had no choice. I came to save my home and the people that I love. 영화 아쿠아맨입니다. 영화 아쿠아맨은 DC 유니버스 영화 사상 최초로 한국 관객 500만 돌파라는 쾌거를 낳았는데요. 그야말로 쇠락해가던 DC 가문을 일으킨 구세주 같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어로 하면 늘 하늘만 날아다니는 모습만 보다가 수중에 특화된 모습을 보니까 좀 새롭기도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신선하고 눈길이 갔습니다. Sir, there's something out there. Another submarine? No. I think it's a man. 수중 호흡과 방탄 피부는 물론이고요. 물속에서 초음속의 스피드와 반사신경을 보이고 수중생물과의 텔레파시까지 날고기는 히어로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수중 특화 히어로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능력도 남다르지만 아쿠아맨으로 변신한 제이슨 모모아 역시 기존 히어로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This is Sparta! 깜짝 놀라셨죠? 네. 이렇게 외쳐도 정말 위화감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신체였습니다. 마초적인 바다 사나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혹독한 근력 운동과 식단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단기간에 근육량을 무려 10kg이나 중량을 하면서 독보적인 우량한 미를 발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모모아가 나이는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는 형님이신데 저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배우들의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앰버 허드를 보기 위해서 N차각
미모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미모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니콜 키드먼에게서도 전성기의 미모가 엿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CG의 힘을 좀 빌렸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뭐 수중세계를 표현한 영화다 보니까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머리카락이나 옷이 물살에 나부끼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CG로 미세한 움직임을 표현한 것은 물론이고요. 물속에서 말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목소리에 일일이 에코 효과를 줬다고 합니다. Your fish ship has been marinating in chum butter. I'm gonna come out smelling like swamp butt. That'd be an improvement. 문제는 물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표현할 때인데요. 이때는 머리카락이나 옷이 실제로 젖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물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쿠아맨의 상처를 뒤덮은 비늘무늬의 문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 때문에 계속 지워져서 무려 100번이나 계속 그렸다고 하죠.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리얼한 수중 세계가 또 잘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틀란티스 7개 왕국의 거대한 스케일과 또 다양한 심해 크리처의 모습은 환상 또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신비롭고 독창적인 심해 세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임스 완 감독의 독특한 신미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완 감독은 소울 시리즈와 인시디어스, 애나벨을 탄생시킨 공포 영화의 장인이자 Okay, here we go.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을 연출하며 블록버스터 액션 장르까지 섭렵한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특유의 서스펜스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영화 곳곳에서 물씬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아쿠아맨과 메라가 심해 괴수들의 습격을 피해 도망치던 시퀀스를 볼 때는 내가 지금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그 숨을 멈추고 봤었는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과 환상적인 비주얼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쿠아맨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쿠아맨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수 위인 히어로를 만나보도록 하죠. 히어로계 아쿠아맨이 라이징 스타라면 이분은 히어로계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언맨 3 만나보시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영화 찾아줘. 이 중에서 쉐인 블랙 감독 영화 찾아줘. 지난해 어벤져스의 일원이 되어 외계 생명체에 맞서 뉴욕을 구했던 아이언맨. Tony. 하지만 사건의 트라우마로 심각한 불안 증세를 겪게 되는데요. I must have called in my sleep. That's not supposed to happen. Go to sleep downstairs. Tinker with that. 그가 혼란을 겪는 사이 최악의 테러리스트 만다린이 이끄는 테러 집단이 아이언맨의 아지트에 기습 공격을 퍼붓습니다. 겨우 몸은 피했지만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시골 마을에 불시착하며 수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마는데요. Jarvis? Don't leave me, buddy.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맞서보지만 테러리스트 만다린의 뒤에는 더욱 강력한 악당 킬리언이 기다리고 있었죠. You gave me the greatest gift that anybody's ever given me. Desperation. Oh, wow. Hey, Tony. Aldrich Killian. I'm a big fan of your work. My work? Who is it? 본래 미칭왕이 과학자였던 킬리언은 오래전 토니 스타크에게 무시당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If you think back to Switzerland, you said you'd meet me on the rooftop, right? Well, I wanted to repay you the self-same gift that you so graciously imparted to me. 3,000도가 넘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인간 폭탄을 만들어 세상을 파멸시키려 합니다. A bomb's not a bomb when it's a misfire. 과연 아이언맨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킬리언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아이언맨 3입니다.
보통 시리즈가 계속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관객들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언맨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매니아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행 수익 역시 갈수록 치솟았는데요. 아이언맨 3의 흥행 성적이 전작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요. 그 무너지지 않는 아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중년 히어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언맨이 여전히 성장하며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3가 이전에 비해 가장 업그레이드된 지점이라면 바로 아이언맨의 수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언맨 1탄과 2편에서 수트의 기능을 단순 소개하는 데 집중한 것에 반해서 아이언맨 3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수트의 진화와 변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came out of nowhere. Wow. Here it comes. 3, 4. Shut up. 5, 4, 3. 신상 수트 마크 41을 살펴보자면 일단 부분 착용과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토니 스타크 외의 다른 사람이 착용할 수 있어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내기도 합니다. I got you. I got you first. 네, 아이언맨 3에만 무려 47벌의 수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뭐 시리즈 사상 최대 물량 공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Jarvis, target extremis heat signatures disable with extreme prejudice. 영화의 후반부 마지막 장면이네. 몽땅 지금까지 나온 수트를 퍼붓는 장면 있잖아요. 야, 그때 그 쾌감이란. 정말 수트 한 벌의 가격을 우리가 아니까. 알잖아, 우리 그 가격을.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아이언맨의 내면 묘사에 초점을 맞춘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Do you mind signing my drawing? 전작의 인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극적인 액션을 보여주는데 급급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How did you get out of the wormhole? Tony. 아이언맨의 트라우마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잘 녹여내고 있습니다. I'm a piping hot mess. But honey, I can't sleep.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그렇고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하는 인간적인 히어로라는 어떤 매력이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우리의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나이가 65년생 이제 뱀띠시고요. 학번은 지금 84번이시거든요. 지청명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젊은 이 아쿠아맨 같은 이런 히어로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언맨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접근은 아주 영리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거친 액션은 다소 무리였던지 촬영 중에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해서 6주 정도 촬영이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네. 로다주가 회복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기에 몇몇 장면은 대역 배우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다주 없는 아이언맨 시리즈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정말 매력이 넘치고 존재감이 있는 배우라는 거겠죠. 4월에 개봉 예정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도 출연을 할 예정이니까요. 로다주표의 아이언맨은 곧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마블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아이언맨의 건재함을 알린 영화 아이언맨 3 여러분 꼭 백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DC 대 마블, 가문을 일으킨 맨 중에 맨이라는 주제로 두 편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끝으로 두 히어로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맨들의 산전수전, 공중전 명장면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쿠아맨에서 꼽은 맨들의 산전수전, 공중전 명장면은요. 아쿠아맨과 이부동생 옴이 수중결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말 그대로 산전수전이죠. Brother. 메라와 함께 수중세계에 들어왔다가 이부동생 옴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아쿠아맨. Are you invoking the combat of the kings? Call it whatever you want. I call it an ass whooping. 옴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여 불의 고리 결투에 참전하게 되죠. 아틀란티스인들의 야유 속에서 목숨을 건 대결을 시작하는 아쿠아맨. This isn't a competition. It's an execution.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그때 옴의 거센 공격에 어머니 아틀라나로부터 물려받은 삼지창이 부서지고 아쿠아맨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I am the one true king. 물속에서의 치열한 대결투. 아쿠아맨의 고군분투가 느껴지는 명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글래디에이터나 300의 검투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슈퍼히어로란 보통 총력을 쓰겠지만 그런 거 일절 없이 정말 오로지 삼지창 하나만으로 싸우는 그런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수중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그 공간이 이 물속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투 장면 역시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기에 불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그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반전 있는 시퀀스였습니다. 자, 이제 포크 내려놓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아이언맨 3에서 뽑은 맨들의 산전수전 공중전 명장면은 바로 추락하는 에어포스 1에서 승객들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아이언맨 하면 공중전 아니겠습니까? It is an honor, Mr. President. Give me eyes on it now. 킬리언 해수와 에릭 사빈의 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 The President. Speaking of which, go fish. 기체에 구멍이 난 에어포스 1은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요. How many in the air? 13, sir. 아이언맨이 구해야만 하는 승객은 총 13명. 하지만 수트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인원은 단 4명뿐입니다. Remember that game called Barrel of Monkeys? That's what we're gonna do. 서로의 손을 맞잡는 방식으로 모두를 구하려 해보지만 6,000 feet. Come on, people. 역시 역부족인 걸까요? 200 feet.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펼쳐지는 고공 액션 시퀀스. 아이언맨 수트의 비상한 능력이 돋보이는 명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처음 구상할 때는 블루스크린에서 먼저 촬영을 하고 후보정으로 배경을 입히는 방식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리얼리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결국 실제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스카이 다이빙 팀이 몇 날 며칠 시험 비행을 해가면서 이 장면을 준비했다고 하죠. 네, 그 숫자도 어마무지합니다. 열흘 동안 무려 62회의 비행기 이륙, 630여 차례의 스카이다이빙 시도를 통해서 이 같은 명장면이 탄생이 된 겁니다. 아이언맨의 짜릿한 고공 액션씬 뒤에는 또 이런 숨은 조력자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마블 대 DC, 가문을 일으킨 맨 중에 맨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비주얼 황홀경을 보여주는 DC 가문의 본격 눈호강 히어로 무비 아쿠아맨. 마블의 세계관을 몰라도, 전작을 보지 않았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전드 히어로 무비 아이언맨 3.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